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토요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옥철이라고 악명 높은 9호선이 연장 개통으로 더 혼잡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오늘 연장 개통된 이후 첫 번째 월요일 출근길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현장 상황 어땠는지 수요 분산 대책을 내놓은 서울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과 5월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2015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30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개통된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 구간 오늘 첫 출근길을 맞았습니다. 하루 승객이 16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옥철로 악명 높은 9호선 안전 문제는 없을지 또 출근길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 교통기획관 윤종장 국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상보다는 많이 붐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혼잡도는 있었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주신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하철 타실 때 저희들 안전요원들이 많이 이번에 투입이 됐는데요. 예. 안전요원들 이렇게 지시에 좀 따라주시고 또 나름대로 줄도 서주시고 또 질서 있게 이렇게 또 해주시면서 저희가 마련한 대체 교통수단 그쪽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의식을 좀 많이 좀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 9호선은 원래 지옥철로 아주 악명 높은 노선이었는데 사실 그 극심한 혼잡 발생하는 거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승객은 전보다 늘어난 거죠? 뭐 정확한 교통 데이터는 나와봐야겠지만은요. 저희들은 일단은 승객은 다소 좀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체 버스, 급행 버스 중으로 많이 분산이 됐고요. 예. 뭐 그래서 조금 늘었지만 혼잡은 오히려 조금 완화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예. 다행이군요. 그 지하철 9호선 2단계 네. 토요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만은 어디 구간이 개통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당초에 개화역에서 신논현까지 25개역을 운영을 했다가요. 예. 그 이후에 그 선정릉이라든지 그 봉은사 종합운동장까지 5개역 4.5km 구간이 강남권역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시 윤종장 교통기획관과 함께 지금 지하철 9호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구간 개통 전 혼잡도를 보면은 네. 최고 237%까지 오른다고 돼 있거든요. 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9호선이 혼잡한 이유가 뭐 시민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급행열차라는 다른 호선에는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즉 예를 들어서 강서 지역에서 강남이나 이제는 송파까지 뭐 30분이면 급행열차를 타시면 30분이면 탈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예. 승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당초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전동차 구입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요를 좀 다소 과소하게 예측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수요 과다 예측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과소 예측하다 보니까 전동차 구입이 좀 늦어져서 시민들이 볼 때 아마 다른 1, 2호선은 열량식 운행을 하는데 예. 그 지하철 9호선은 4개 전동차만 이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잡도가 더 심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전동차 구입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 급행열차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9호선은 급행열차가 있고 일반 열차가 있고 나눠집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 대 급행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일반 열차 오는 그런 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급하신 분은 일반 열차 안 타고 기다렸다가 급행 열차를 타시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일반 열차보다 급행 열차의 혼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그 속도나 시간의 매력 때문에 일반 열차를 타셔도 되실 분들이 급행 열차를 예. 타시는 승객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시민들의 협조로 어느 정도 우려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만은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마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여러모로 이제 뭐 정보를 접해서 오늘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그 강남의 어떤 매력,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매력 때문에 그 승객 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잡도가 오늘처럼 혼잡하지만 질서 있는 이런 것보다도 더 혼잡도가 더 완화될 거라 저희들은 예. 계속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4개의 차량밖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얼뜻 뭐 저희 일반인들이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생각하기에 딴 노선에서 뭐 차량 갖고 와서 더 붙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시민들께서 그 다른 호선에 있는 메트로나 도철에서 남는 전동차 가서 붙여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제안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 사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붙여서 쓰면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상황심리 재작년 사고처럼 예. 신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든지 기술 문제 이렇게 해서 다시 붙이는 데 필요한 노력들이 실제로는 새로 구입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수요 분산을 위해서 버스가 투입을 됐고 네. 또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차 발주해서 제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면은 내년 9월이면 20개가 들어오고요. 예. 2017년 말이면 뭐 50개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그때까지는 좀 혼잡도가 계속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대체 교통수단인 출근 전용 급행버스를 이미 3월 초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양역에서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노선이고요. 약 30분이면 가양에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무료로 오늘부터 무료로 운행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출근 전용 급행 버스를 가양이나 염창에서 또 여의도까지 탈 수 있는 급행 버스도 한 30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한 10분 정도 더 걸리긴 하는데요.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출근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9월이면은 1년도 더 남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 외국에서 들여오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조달청 발주를 통해서 하는데요. 국내 업체가 제작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금 국내 업체에 독려를 해가지고 네네.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3년 걸립니다. 사실은 발주에서부터 납품까지. 예. 그리고 그게 납품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시험 운행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빈 차를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 설계 도면 활용하고 공정을 최대한 당겨서 3년짜리를 1년 6개월짜리 좀 당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 그래서 내년 9월 최대한 당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책 가운데에 그 승객이 앞서 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급행 열차에 몰린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급행 열차하고 일반 열차, 완행 열차 간의 운행을 조금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동경 같은 경우에 저희 9호선 라인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되는 외곽선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저희 9호선처럼 혼잡도가 뭐 200%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급행 열차를 일시적으로 다 일반 열차로 전환하는 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도 이제 혼잡도가 극심해질 경우에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양해를 얻거나 콘센서스를 얻어서 예.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시간은 길어지지만 혼잡도는 훨씬 완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러시아워 때 어떤 혼잡도가 높을 때만 활용되는 대책이고요. 낮에 평상시에는 그대로 급행열차는 운행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혼잡도가 극심해질 경우에 그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조 할인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어떤 제도인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의 혼잡도가 하루 혼잡대 전체 거의 20% 정도 수준을 차지합니다. 예. 그 얘기는 낮에는 좀 한산하게 가고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극심하게 몰린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일찍 나오시면 좀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으니까
좀 일찍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금을 좀 할인해 주는 방법도 괜찮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아, 지금 한 탑승 기준으로 예. 도착 기준이 아니고요. 탑승 기준으로 한 6시 30분 전에 나오시면 예. 한 20 내지 30% 정도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 정도. 네, 네. 그 2단계 개통이 됐습니다만 연장선이 예. 지금까지 나온 대책 말고 네. 추가 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대체 버스 수단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급행 완행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조조 할인도 검토하고요. 예.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수단도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 오늘처럼 시민들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거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9호선 이 라인에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그 유연 근무 시간을 예. 근무 시간을 조금 앞당기거나 뒤로 늦추면 예. 아무래도 분산이 되고요. 그렇죠. 저희 서울시와 산하기관 전체의 9호선 이용하는 직원들도 바로 지금 유연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일찍 나와서 미리 일을 하거나 조금 늦게 나와서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 유연 근무고요. 특히 여의도나 강남권 기업체에서 많이 여기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차량 증차하면서 무료 버스도 운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 버스는 어디서 동원이 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세 버스를 임차하는 게 일부 있고요. 예. 또 저희들 시 관용 버스가 있습니다. 아. 시청 산하기관 또 자치구에서 특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자치구 관용 버스가 요즘은 출퇴근 버스를 이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런 버스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끝으로 시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우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불편을 드리게 된 것에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또 무대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더욱 부탁드리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강서 지역에서 여의도로 출근하신 시민께서는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7시, 9시 사이에 좀 많이 몰리니까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 등에도 여러 기업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 서울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차 증차나 승객 편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윤종장 교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오늘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 리포터 현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다녀오셨는지 무슨 공연 소리가 나요? 네,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한데 어우러지는 놀이 콘서트 현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개그맨 이정수 씨가 기획을 하고 주최해서 진행하는 콘서트인데요. 그 특별했던 현장 담아왔습니다. 놀이 콘서트. 네. 어떤 공연인가요? 네, 개그맨 이정수 씨가 작년부터 꾸준히 해오던 공연인데요. 올해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 길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재미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모여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콘서트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왜 특별한지는 이정수 씨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놀이 콘서트는요, 놀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콘서트입니다. 토크 콘서트는 일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놀이 콘서트는 관객들이 직접 놀이를 하면서 서로 관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제가 공연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관객 스스로가 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특이하게 외로우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숙인 분들도 있고 굉장히 독특한 관객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준다, 놀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같이 그냥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 상관없이 그냥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런 콘서트예요. 네, 놀이 콘서트 처음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거창하게 큰 의미를 두고 시작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SNS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피상적으로만 이야기를 나눌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어울려 보자는 취지로 처음 모임을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때 반응이 좋아서 그 횟수를 점차 늘려갔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봐야겠다 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멀리 화성에서도 매달 이 콘서트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처음에 혼자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정수 씨가 너무 편하게 대해줘서 그때부터 이제 되게 많이 친해져갖고 저를 따르는 동생들도 많고요.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도 좀 이제 뒤에 가서 후기로 이제 같이 모여갖고 놀기도 하고 또 이제 전화 연락도 많이 주고 받아요. 이제 뭐 했냐 또 따로 나가서 이제 연락 주고 만나기로 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런 식으로 많이 친해졌어요. 올 때마다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화성에서 2시간 끌고 왔어요. 차를 끌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볼 때 한 달에 한 번 여기 왔다 가면 진짜 일할 때도 진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함께 어울려 노는 자리로 보이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저는 가서 놀랬던 게 이분들이 이미 많이 친해져서 동창회 같은 분위기도 났고요. 한 명 한 명 다 근황을 물어보고 챙기면서 다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 45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리고 노숙인 분들이 정말 고르게 또 다양하게 오셨더라고요. 다 함께 팀을 짜서 게임도 하고 웃고 즐기는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함께한 소감 직접 들어봤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랄까? 뭐 그런 분위기죠. 일단 정수영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쯤 왔을 때 정수영이 이랬던 게 생각이 나요. 넌 처음 왔는데 왠지 친근하다. 뭐 이런 게 기억이 남아요. 오늘 오는 거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왔거든요. 근데 저번 달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왔는데 올 때마다 이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노이 콘서트 오면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푼 것 같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함께 하는 이 공동체를 즐긴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습니다. 이게 뭐 다 같이 뭐 격식 없고 그냥 다 같이 어우러져서 노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놀이 콘서트에 함께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인식 등이 달라졌다 이런 참가자도 있었는데요. 이분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보컬 트레이너 김재은이라고 하고요. 대학로에 할 때 처음 오게 됐는데 그때 너무 일반인들과 장애우 분들과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 회 때마다 오게 됐고 저도 노래도 하게 됐고 재능 기부도 하게 되면서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이제 노숙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랬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정말 같이 친구처럼 오빠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노숙인 분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함께 된 건지요? 네, 이정수 씨가 지난해 우연히 노숙인들의 속사정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노숙인 지원 시설인 다시서기 센터의 홍보대사를 자처해서 지난 12월부터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노숙인들도 다시 사람들 속에서 소통하고 새롭게 일어설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노숙인들이 공간이자 이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이 놀이 콘서트를 열게 됐다고 합니다. 매달 놀이 콘서트가 열리는 문화공간 길 어떤 곳인지 다시서기 센터 문화 카페 담당자 김순자 씨에게 들어보시죠.
노숙인 선생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 또는 노숙의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넓게는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고시원, 쪽방, 임시주거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인문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렇게 나아갈 곳이 없어요. 노숙인이라는 어떤 낙인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욕구 표출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이정수 씨 놀이 콘서트라든지 다른 외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실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문화 공간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함께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참가 신청은 페이스북 놀이 콘서트 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참가비는 기부금 형식으로 10,000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 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올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을 통해 듣고 싶은 책 이야기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월요일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김철중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중입니다. 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서민 주거복지 강화 다양한 방면으로 애쓰고 있는데 경기도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그 부동산 3법 등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은 회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기도는 그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선 6기 공약이면서 저희 경기도 연정과제로 2014년에서 18년까지 12만 3천 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급될 예정으로 있고요. 네. 특히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햇살 하우징 사업과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저소득층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햇살 하우징, 네. 또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 좀 생소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네. 먼저 그 햇살 하우징 사업은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 협력해서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단열 공사를 해드림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한 166호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요. 네.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은 유관기관이나 건설업체가 그 자신들의 자재라든지 인력 등의 기부를 통해서 저소득층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인데요. 네.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까지 69개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 주택 한 115호를 리모델링해서 주거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예. 햇살 하우징하고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이 뭐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대상은 이제 비슷한데요. 예. 내용이나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예. 두 사업 모두 차상위 계층이나 무한돌봄,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예. 그러나 햇살 하우징 사업은 경기도 예산 사업으로 가구당 한 5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창호나 보일러를 교체해 드림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계속 경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 반면에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요. 예. 이 건설업체 등이 자재, 재능의 기부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화장실을 보수해드린다든가 수도를 설치해드린다든가 도배 장판 등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해 이 햇살 하우징 사업은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조사 발굴해서 총 120호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 2월에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후원을 약속받았고 예. 저소득층 어린이 가정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는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공사 내용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 있고요. 예. G하우징 사업도 현재까지는 유관기관 건설업체 3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대상 가구도 56호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저희가 6월까지는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서 10월까지는 그러니까 추운 기간이 오기 전까지는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원을 받고 싶은 그 소득층에서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저희 뭐 경기도시공사에 신청해도 되지만 예. 저희 그 주택정책과에 경기도 주택정책과에 문의해 주시면은 예. 바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김철중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하면 다 잘해 라고 하거나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내가 물에서는 물개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딱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과한 자신감을 가질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근자감이 넘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간결하게 줄인 표현으로 근자감 끝판왕, 근자감 충만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자감과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통해 맛있게 책 읽어드립니다. 개그우먼 남정미와 함께하는 월요 책방. 네, 월요 책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예, 오늘은 음성을 조금 까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즐겁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방송하실 때마다 네. 어머니께서 예. 모니터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목소리가 바뀐 게 어머니 모니터의 영향인가요? 아니요, 저희 엄마 요즘 미나리철이라서 못 들으십니다. 예, 요즘은 네. 모니터를 안 하시는구나. 네, 안동 임하댐 아주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성골 마을에서 예. 모든 집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총출동해서 지금 하우스에서 불미나리를 베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제가 좀 잘 나갈 줄 알고 엄마는 니만 믿는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엄마는 미나리만 믿는다 이렇게 요즘 종교 바뀌셨어요. 우리 YTN 라디오 직원들이 네네. 남정미 씨가 방송을 너무 잘하신다고 어머나 세상에. 칭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지. 정말로요. 네. 돈 주고 풀었더니 이제서야 일을 하는군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뭘 푸셨어요? 예, 돈 주고 이 사람들한테 2만 5천씩 입금하도록 해야겠네. 아, 고맙습니다. 아니 워낙 또 유엔크께서 잘해주시고 예,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제 인사 나누잖아요. 좀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네. 기분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라온 뉴스 네. 소개해 주시죠. 요런 글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허니버터칩이다. 남에겐 있지만 나에겐 없다.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연애 못하는 사람들 유니온 이름하여 연못이라는 유니온 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예. 그 밑으로는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우린 안 만드는 겁니다. 라는 위로의 댓글과 다양한 분야에서 이성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조언의 댓글. 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정말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라는 공감의 댓글들이 줄줄 달렸습니다. 예. 이 이후로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후죽순 생겼다는 뉴스가 전해졌네요. 예. 공부 못하는 사람, 운동 못하는 사람, 노래, 연애, 개그, 설교 못하는 사람부터 옷 못 입는 사람, 인기 없는 사람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예. 적게는 20에서 30명,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그 커뮤니티의 그 규모도 다양하다는 소식인데요. 예, 연애 못하는 사람. 네. 뭐 하여튼 못하는 사람들 모임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못하는 사람들의 가입된 회원 수를 합치면 5천 명이 훌쩍 넘는다고 하네요. 예. 어마어마한 수치죠. 회사에서 깨지거나 혼나면 그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었지만 이걸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나누고 얘기할 생각에 우선 넘길 수 있습니다. 예. 연애를 못하고 있으면 비참해지는 느낌 때문에 오프라인에선 연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의 다독거리는 말 한마디 그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 정해진 100명의 사람들 줄을 세우면 앞부터 끝까지 전부 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1, 2, 3등 선두에 서면 장밋빛 미래를 보상받지만 뒤에 서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잖아요. 이 그룹은 뒤로 밀린 사람들, 뒤로 밀릴까 불안한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사람들이 이제 자칭 못난이들끼리 주고받는 위로와 공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서로 강해진다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정미 씨가 소개해 준 그런 내용과 네. 관련된 책 네. 어떤 책인가요? 삭막하고 갑갑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스턴트 세상.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2015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예.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태어나 20세기가 밝아오기 전 세상을 떠난 프리드리히 니체. 예, 철학자 니체가 정열적인 문장으로 우리에게 해준 따뜻한 말들이 많거든요. 150년 전 생철학, 실존주의, 니힐리즘을 연구하던 철학자가 해주는 그 말이 지금 사는 힘든 우리에게도 위로와 충고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시라토리 하루히코가 엮은 책 니체의 말 중 3가지 글을 뽑아봤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월요일 아침 삶의 위안을 받고 시작할까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 대목 읊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해석의 딜레마입니다. 모든 일은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하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좋다, 나쁘다, 도움이 된다, 해가 된다, 훌륭하다, 추악하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해석하는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 해석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해석에 사로잡히고 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만 사물을 보게 된다. 요컨대 해석 또는 해석이 기인한 가치 판단이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올가매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하지 않고서는 상황을 정리할 수 없다. 여기엔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에 딜레마가 있다. 네. 딜레마만 얘기하고 해법은 얘기하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도 있다고요? 그럼 들어볼까요? 젊은 친구들에게. 자유롭고 높은 곳으로 당신은 가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으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간절히 원한다. 당신이 사랑과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당신의 영혼에 깃든 고귀한 영웅을 버리지 않기를. 당신이 희망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기를. 네, 월요일 아침에 생각을 할 만한 구절이네요. 네. 월요 책방이란 코너에 딱 맞는 이야기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것도 네. 살짝 읊조려 볼까요? 그렇죠. 네. 읽어야 할 책.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읽기 전과 읽은 후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책. 우리들을 이 세상의 저편으로 데려다주는 책.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듯 느껴지는 책.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선사하는 책. 사랑과 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을 안겨주는 책. 네, 지금 말씀하신 책들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7896번님께서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 좀 더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들어도 베스트셀러 읽은 거나 마찬가지? 7896번님과 남정미가 함께하는 베스트셀러 준비해봤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1위는요. 기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예, 지난주에 자세히 뜯어먹어 보았는데요. 예. 미움받을 용기 6주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격차 2위와의 격차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예,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얘기죠. 아들러 심리학 한 번에 정리하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네 인생에 충실해라.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를 버려라. 미움받을 수도 있다. 그래, 용기 내서 미움을 받아라. 마음 편하게 먹어라 였습니다. 그렇죠. 2위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최 사장이라는 분이 엮었는데요. 지대넛얏입니다. 예. 제목 좀 특이하죠. 예, 이 책은 원래 이제 팟캐스트 인터넷에 이제 라디오 같이 이렇게 자기 개인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 서비스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예. 최 사장, 깡 선생, 독실이, 김도인 이렇게 이제 4명의 멤버들이 나와갖고 팟캐스트 막 수다를 떨어요. 예. 그거를 엮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지대 넛얏.
이제 정보 과잉인 시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을 선별해서 쉽고 단순하게 손질한 책입니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가 1편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현실 너머라고 얘기하는 게 2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데 네. 그걸 줄여서 4글자로 그냥 한 네, 거군요. 지대 넛 얏 이렇게 써 있네요. 예. 네. 3위요. 하버드 새벽 4시 반. 웨이 슈잉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요거 네. 이제 그 우리도 EBS에 이런 다큐멘터리들 많잖아요. 중국 CCTV에서 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찾아간 그 다큐멘터리 중에 하버드를 찾아간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기 책으로 나왔어요. 예. 여기 보면 그 하버드대를 다니던 자식을 잃은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기릴 만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버드대 총장이 아유 허름하고 이런데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부가 너무 열받아서 옥스퍼드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하버드에 얽혀 있는 내용들과 공부하는 방법들, 성공의 10강이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자기개발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보니까 4위는 뭐 1g의 용기 한비아 씨, 네. 5위는 경영의 모험. 존 브룩 씨 이렇게가 차지했네요. 맞습니다. 이 순위는 매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가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네. 좀 굉장히 좀 도도한 여자니까요. 문자 네. 많이 보내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하는 책도 역사 용어 사전? 예, 역사 용어 사전입니다. 네. 요게 이제 2136페이지에 걸쳐서 1500개의 표제어로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예. 분량이 상당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용어 사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뜻이 깊네요. 몇 페이지나 되는 책이에요? 2136페이지. 와, 굉장히 많네요. 읽으시다가 비고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한국사뿐만 아니라 서양사, 동양사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맥락에 따라 별도로 풀이를 했지요. 어. 요게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그 동양사, 예. 서양사, 한국사 학자 300여 명, 편집위원이 19분이 이게 이제 2006년부터 9년 동안 준비를 거의 했죠. 10년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한국사 수업이 따로 없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국사 시험. 예, 맞습니다. 이제 요거는 전문가 300여 필자가 참여해서 집필한 국내 최초의 역사 용어에 관한 사전이거든요. 예. 1945년 해방 이후 6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축적해온 연구 성과물들을 모아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 책을 읽으면서 역사도 배우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편찬 책임자인 서울대 서양학과 최갑수 교수님께서는요. 예. 역사 용어 사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어필을 하십니다. 예. 뭐 수학책은 어디서 만들건 차이가 없지만 역사 사전은 나라마다 달라서 국민적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그렇겠죠. 우리만의 역사 대사전이 없다는 것은 문화 국가로서 결격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과 일선 교사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그동안 급격히 변하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역사적 사고가 부족하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읽고 학생들도 이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계사의 모습, 현대사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남정미 씨는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좋아하셨나요? 아니 전혀 못했어요. 그냥 저는 그런 거 외웠어요. 막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사 뭐 이렇게 그렇게 외웠는데 태존지 태종인지 나중에 헷갈리고 이렇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었겠네요. 왜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볼펜 심으로 코침 맞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열심히 외웠었는데 지금 살면서 보니까요. 예. 책들이 연대기를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배웠다면 이제는 동양사, 서양사, 중국사 이렇게 같이 연대기로 나온 책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니까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역사는 재미없었고 어떤 과목이 재밌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체육, 예. 체육 나가서 노는 뛰어놀고 거? 노는 건 아니죠. 그냥 운동하는 심신을 수련하는 것 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은 니체가 얘기한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니체가 그랬습니다.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역시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 예. 라고 얘기했네요. 한 주 동안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역시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 예.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랩파 키즈.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분은 5486번입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6번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